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일자리를 갖고 있는 40대 수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요? 네, 이 40대 취업자는 3년 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40대 취업 비중도 21.2%로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부터 하나씩 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40대 취업자는 615만 4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9천 명 줄었습니다. 이 감소 흐름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한두 달 반짝이 아니라 4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1.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1월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왜 더 눈에 띄느냐면요. 이 과거에는 40대 취업자 비중이 50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에 두 연령대 비중이 같아진 뒤 2020년부터는 50대가 40대를 앞서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불렸던 40대가 숫자상으로도 이 경제 허리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얘기대로면 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고용률은 올라갔어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40대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통계 착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8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이 40대 일자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라는 게 취업자 수를 해당 연령대 인구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을 보려면 취업자뿐 아니라 인구, 다시 말해 분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40대 인구를 보면요. 1년 사이 12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 흐름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자가 늘어서 고용률이 오른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더 빠르게 줄면서 비율만 높아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도 겹쳐 있습니다. 40대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가 17개월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AI 도입과 경영 효율화로 대기업 희망퇴직 연령도 40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40대의 소비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쓰는 40대가 흔들리면서 40대 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40대는 소비의 허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리는지 통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보면요. 어릴 때와 20대 초반까지는 이 소비가 소득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28세 전후부터 이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이 흑자가 계속 커지다가 가장 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40대 중반입니다. 국민 이전 개정 기준으로 보면 45세의 소득이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흑자 규모도 1,700만 원이 넘어서 가장 큽니다. 돈을 이 많이 버는 만큼 지출도 많은 게 바로 40대인데요. 주택과 자녀 양육, 교육비 관련 지출이 이어지면서 40대는 위아래 세대를 함께 떠받치는 소비의 중심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용이 흔들리면서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올해 3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2023년 2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의 고용 위축이 계속될 경우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소비의 주축이 50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상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핵심은 40대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올해의 검색어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검색량이 가장 급증한 패션 키워드는 영포티, 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를 넘어 온라인상에서 4050 세대를 조롱하는 밈으로 소비되며 세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브랜드는 나이키, 스투시, 슈프림, 스톤 아일랜드 등입니다.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큼지막한 로고, 높은 가격대,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해당 브랜드들이 현재의 2030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은 기성세대가 젊은 문화를 억지로 모방한다며 반감을 드러내는 반면 4050 세대는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향유해온 브랜드일 뿐이라고 맞서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포티 나기는 실제 4050 세대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러닝 양말에 나이키 에어맥스를 신거나 캡 모자를 쓰는 등 편안한 복장을 하고 싶어도 망설여진다며 혹시나 누군가에게 영포티라고 조롱당할까 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브랜드 신발을 신으면 아재 취급을 받느냐, 주말에 후드티를 입어도 되는지 고민된다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나이키가 이른바 아빠 신발로 불리며 논쟁이 된 것과 유사한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힙합 가수 염따가 이러한 세대 간 인식을 패러디할 정도로 관련 담론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패션 그 자체보다는 이를 소비하는 기성세대의 태도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호영성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소장은 40대가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나도 트렌드를 이만큼 안다. 나 아직 젊다는 식으로 과시하거나 젊음을 인정받으려 애쓰는 태도에서 2030 세대가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무리하게 다가가려는 태도가 도리어 세대 간의 거리감을 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은행권이 희망퇴직 연령이 많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예, 예전에는 임금 피크에 들어가는 55세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연령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40대 희망퇴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좀 자세히 보면요. 신한은행은 내일까지 나흘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 기준이 예전보다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부지점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에 4급 이하 일반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1985년생이면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합니다. 리테일 서비스 직군은 기준이 더 낮아져서요. 근속 10년 이상이면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하나은행 역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5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퇴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제 이 짐 싸는 은행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퇴직한 직원이 1,900명대였던 게 올해 초엔 2,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40대면 업무 노하우도 쌓이고 체력도 되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벌써 나가라는 건가요? 네, 은행들은 이번 희망퇴직이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점포를 줄이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 거래가 늘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맞춰서 인력 구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주요 업무에서 70에서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처리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력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 내부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조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응해 은행도 희망퇴직 대상 나이를 계속 낮춰온 겁니다. 다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희망퇴직에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신한은행도 이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최대 3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40대는
40대는 조직에서 경험과 숙련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인 만큼 이 구간이 빠져나가면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투자은행이나 기업금융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포티라는 말 아시나요? 젊은 40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는 도전을 많이 하는 젊은 감각의 중년을 뜻했지만 요즘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올해 40살이 된 A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일을 하든 영포티라고 놀림을 받는다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포티와 관련된 온라인 언급의 절반 이상이 늙다, 역겹다 등 부정적 키워드였습니다. 당초 영포티는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중년을 뜻했지만 지금은 젊은 척하는 중년이라는 비아냥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특정 패션과 아이템을 영포티의 전형으로 꼬집으며 비하하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시절을 겪은 40대가 뒤늦게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젊은 세대는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40대를 또 다른 기득권으로 인식해 반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